물고기 씨앗 북토크를 하러 이상교 선생님하고 이소영 작가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멀리서 오셨죠, 이상교 선생님? 네, 조금 멀리서 왔죠. 네네. 오랜만에 북토크 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네. 또 아주 오래간만에 나온 셈이죠.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서 하려고 맘먹고 있어요. 네. 이 지금 3명 중에 선생님이 가장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소영 작가님이 크게 한숨을 한번 이렇게 쉬시는 걸 봤거든요. 이소영 작가님 어떠세요, 지금? 요즘 네, 긴장돼요. 네. 편하게. 네. 물고기 씨앗이라는 제목의 시를 선생님이 쓰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물고기 씨앗이라는 제목 자체가 보통 우리 뭐 물고기 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씨앗이라고 붙이셔가지고 이런 제목은 정말 시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 시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어요? 글쎄, 제가 뭐든지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딘가 시골에 가게 됐는데 파낸 지 얼마 안 되는 물 같은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거기 작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 파인 연못 같은데 물웅덩이인데 어떻게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혼잣말 하는 것처럼 여기 왜 물고기가 있을까 그랬더니 나는 전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새로 파인 웅덩이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거는 물새들이 날아와서 여기다가 알을 떨구고 갔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생겨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기억은 잊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어떤 시인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낭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또 좋지 않고 그래서 또 너무 바짝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보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외웠는데 제대로 외울 줄 모르겠는데 내시지만은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물고기 씨앗 이상교. 새로 파인 물 웅덩이의 새끼 물고기. 눈만 생겨 동동동 떼지어 놀지. 빗물에 물고기 씨앗 들었던 걸까? 아니 큰 개울 놀던 물새가 다녀가서지. 부리, 뺨, 목 언저리 날개 끝 끝에 물고기 알을 묻혀와서지. 두 종아리 발목, 발가락 주름, 물갈기 사이 물고기 알을 숨겨와서지. 물고기 씨앗은 그렇게 옮겨 다니지. 새로 파인 물웅덩이에 새끼 물고기. 끝. 그 시를 낭독하는 선생님을 뵙고 있으니 좀 어린이 같은 느낌도 들고 그저야 살짝 떨면서 하시는데 되게 귀여운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에 사실 이제 어떤 그림을 저희가 붙일까, 같이 이제 곁들일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소영 작가님께 처음에 이제 의뢰를 드렸는데 이소영 작가님이 이제 이 원고를 받으시고 사실 시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림 작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마음껏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와 됐다. 적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씨앗 원고를 처음 받으셨을 때 이소영 작가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 시가 굉장히 짧으면 짧은 원고긴 한데 저는 그림책 원고를 이렇게 받을 때 뭐 이거 뭐지? 라는 분위기를 주는 원고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지? 라는 거는 이게 그 원고가 뭐 별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세 개를 저한테 주는 원고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낄 수 있는 어떤 세 개가 있으면 나는 그 안에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열려있는 원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좀 그랬고 당시에 자연을 좀 많이 그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하면 내가 그리고 싶은 어떤 소재나 풍경들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덥석 물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소영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그림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피곤한 작가죠. 이게 뭐지 해서 어렵다가 아니라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아까 뭐 말씀 중에 이상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물고기가 이제 물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를 통해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는 시 속에서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상이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아까 이제 말씀은 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시인의 상상력이 많이 덧붙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고기에서도 이제 제가 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씨앗이 그렇게 물고기 알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보면은 다른 그러니까 나무 열매의 씨도 새가 또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이리저리 퍼지면서 생성과 소멸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은 아마 제가 상상력이 좀 많이 뛰어난 편이어서 어느 때는 좀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새 주름, 발가락 주름 그런 데서 새 물고기 알이 숨어 있다가 붙어 있다가 거기 흩어지면서 그건 또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끼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 씨앗이. 그거를 이제 이소영 작가님이 구현할 때 사실은 시 속에는 없는 어떤 매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림 속에는.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원고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를 계속 읽어보면 여기 작은 새로 파인 물웅덩이와 큰 개울에서 놀던 물새가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이제 새를 매개로 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새로 그렇죠. 파인 물웅덩이로 또 다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고 이동하는 이 여정이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글 이외에 다른 그림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 이제 더미를 두 가지를 제안해 드렸던 것이 하나는 이제 아이가 이사를 하는 것과 물고기 씨앗이 이동하는 여정을 오버랩을 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시댁이 광주 전라남도 광주 나주인데 이 그림책에 있는 풍경이 거의 제가 거기서 본 풍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와서 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시와 함께 이제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또 새로 파인 물웅덩이에서 이제 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과 세계가 열린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약간 책의 물성을 투명한 종이의 앞과 뒤를 연결시켜서 전과 후를 보여주면 어떨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그 안을 딱 해서 보내드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도 있고 아이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새라는 어떤 매개도 등장해야 되고 이제 분명히 물고기 씨앗이니까 이제 물고기라는 어떤 물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그러면 전혀 다른 쉽고 정말 직관적인 거 하나 더 보내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 전에 아이패드에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시를 계속 봐왔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썸네일 2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욕심냈던 어떤 그 이사 과정의 어떤 로드맵은 이제 다른 제 서랍 속에 묻혀진 숨겨진 더미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더미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음에 또 한번 다른 기회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상규 선생님 이 그림책 여러 장면이 다 좋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나는 그 별자리하고 관련돼서 네네. 그려진 그림 그 구상이 처음에 이제 절 받았을 때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별자리 중에서 큰 고니자리나 고니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 네. 물병 자리는 있어도 물고기 자리는 없는 거로 아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소영 씨 그림 스케치를 제가 잠깐 봤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이게 별자리하고 물고기하고 새하고의 3가지가 관련 지어져서 그려진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주잖아요, 별자리. 그리고 생성과 소멸을 뜻하고 별자리에 별이 하나 생기고 생명이 하나 생기고 또는 뭐 우리 주로 하는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시켜서 그려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소영 씨 그림도 마침 그런 그림에서 저는 그 첫 번째 새가 많이 나는 그림하고 그다음에 뒤에쯤에서 물고기들이 별자리들이 그림이 그 3개의 어울림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어울림이 다 좋았지만은 그 처음에 봤을 때 그 물고기라고 하찮은 것이 아닌 그냥 물고기 씨앗이라 그래서 그것이 아닌 아주 대단한 한 우주의 어떤 일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에서 그려지면서 내 시가 마침내 옷을 입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네, 이소영 작가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자면 본인 작업이시지만 특별히 애정하는 장면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다 애정이 있어요. 그쵸? 사실은 다 애정이 있는데 저한테 애정은 저를 힘들게 했던 장면. 이 장면이 정말 구현하기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수채화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상교 선생님 시를 보면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듯한 말투도 있고 직설적인 어떤 상상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날것 같았기 때문에 그 날것의 붓터치 느낌을 좀 강하게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노타입 하나로 그냥 툭툭툭툭 거칠게 그리는 방식의 그림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고 딱 이 장면 전까지는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법이 통하지가 않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힐까? 분명히 막힌 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기법이 이 이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걸까? 막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내 맘대로 그리고 싶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채화로 작업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번지고 밤안개가 끼고 습한 느낌의 어떤 뿌연 그런 자연 풍경을 이제 좀 녹여볼까 하다가 이제 이 장면에서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네, 그렇게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숙제이자 전체적인 그림의 방식이랄까 방법, 기법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네, 굉장히 세 다리를 많이 그렸어요. 되게 여러 장을 그리셨고요. 그 중에 일부분,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여주셨던 장면의 원화. 사실 이게 네. 여기만 있어요. 네, 그러다가 아 이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아이를 넣어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더미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처음에 딱 스케치에 요것만 있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가 있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를 그리고 밑에 이제 얘를 넣고 그 전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 위에다 아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첫 장면. 이 작업부터 가장 먼저 하셨어요. 예, 모노타입이 네. 좀 이게 거꾸로가 아니지? 거꾸로다. 죄송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네서의 홈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계속 이 작업하는 내내 들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결국에는 비 오다가 비가 와서 이 나무 아래 잠시 피신해 있다가 비가 그치는 걸 알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이제 자연 풍경이 나오는 그림 이야기 방식인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댁에 가셔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림책을 보시면 훨씬 더 네, 이 장면은 저희 디자이너가 이 책을 작업했던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와서 예, 자네서에게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게 그 도화지 한 장일 뿐이잖아요. 근데 되게 큰 자연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채화가 다 한 거예요. 알아서 번져줬어요. 아, 그리고 이소영 작가님 그림이 딱이었던 게 이상교 선생님이 처음에 그 그림 작가를 저희가 이렇게 알아볼 때 주문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자연을 잘 그리지만 너무 사실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이소영 작가님 그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마음에 드셨죠? 그럼요. 네. 그 물고기 씨앗 이 시를 통해서 이상교 선생님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애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한다기보다 내가 글을 쓰면서 늘 소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내가 아이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아이들 마음으로 받아들일 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씀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그거를 감히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그리고 이 자연의 뭐 아름다움이랄까 그거는 제가 늘 익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의 아름다움, 하늘에서 떠가는 구름 그 조그만 것들도 죄다 너무나 눈이 좀 안 좋아지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을 옛날처럼은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는 이 물고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마도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재밌게 아마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아요. 네. 아, 이상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정말
저희는 눈이 잘 보이는데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도 그랬었어요. 이소영 작가님한테 지금 두 아드님 8살, 9살 있으시잖아요. 이 엄마 책의 그림과 이 시 보고 혹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저는 항상 더미를 만들면 그러니까 작업 중인 거를 이제 웬만큼 되면 프린트를 해서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책 나오면 안 보고 또 이미 더미로 봤기 때문에 책이 나왔으면 엄마 축하해 라고 말만 하지. 더미를 봤을 때는 여기 할아버지 집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시골집에 밤에 나오면 보이는 산과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풀 수영장 같은 느낌의 풀밭, 고구마밭, 여기 저수지 가는 그 냇가. 네. 다 풍경이 여기 안에 알게 모르게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 이 그림도 이제 빨리 못 알아챌 수도 있지만 요거 그때 말씀하신 네. 이게 이제 부리에 새 부리에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보시면 새 뿌리에 부리처럼 보이게 그리셨어요. 목 언저리에 이렇게 강줄기하고 목하고 그다음에 날개 끝에 두 종아리 발목. 이거는 도저히 두 개는 오버랩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렇게 숨겨둔 새 형태를 이렇게 자연에 녹여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림 속에 잘 녹이신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가장 이소영 작가님 어렵거나 힘들었던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법을 쭉 기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턱 막혔을 때 이게 잘 안 나오면은 분명히 이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그때 조금 힘들었고 표지 그릴 때 사실 이 내지를 거의 완성했을 때가 제가 개인전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작업실 출입이 조금 뜸했을 때여서 손을 잠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지를 완성하는 사이에 표지 작업하는 그 텀도 살짝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표지가 스케치를 하고 이제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니까 이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네서의 노래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를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네, 그 결과로 이게 좋은 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같이 이어져 있는 어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절반, 뒤에 절반 이렇게 작가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뒤에 아스라이 이렇게 비치는 이렇게 했고 저희가 물고기 씨앗 글자도 약간 이제 반짝반짝한 느낌의 그 비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특별한 후가공을 넣어서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그렇게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책 얘기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요 장면들 특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이 장면도 사실 스케치상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아이를 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넣게 된 장면이고 물 웅덩이가 이제 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물고기 씨앗이 물 웅덩이에 있고 그것이 이제 아이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집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아이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이런 이제 큰 줄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처음 기획안에 없던 그림들이 이제 중간에 삽입된 거라서 제가 이건 따로 빼놨고요.
그래서 그 그림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교 선생님하고 이소영 작가님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제 조금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상교 선생님 고향이 강화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대한 어떤 추억이 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